안녕하세요. 이제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우리 교회에서 상담실이 생겨난 지도 2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초창기부터 상담 공부를 쭉 해왔죠. 그래서 이제 상담 학교 뭐 이런 이름으로 되다가 2019년이 됐을 때 연동 상담실이 연동 상담 코칭 센터로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상담 학교도 상담 교실도 연동 상담 코칭 아카데미라는 멋진 이름으로 이제 개명을 했어요. 그게 이제 조금 아주 발전적이기도 하고, 이제 그 취지는 처음에는 이 상담실이나 상담 아카데미가 우리 연동교회 성도들을 위한 그런 기능을 했다면, 이젠 좀 우리 연동교회 상담센터가 지역사회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확장적인 의미도 있었고, 실제로 이 코칭이라는 것이 요즘 조금 대세를 이룬다고 할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코칭이 상담보다는 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요즘 되어지는 것을 보면 버스 안에서 코치님 하고 부르면 여러 명이 뒤를 돌아다 본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코칭이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칭을 우리 연동교회 안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 교육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코칭을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상담 교육과 마찬가지로 코칭도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올해 사실은 그것을 이제 하려고 마음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오프라인 교육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으로 미루게 됐는데, 만약에 내년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이제 코칭 교육을 좀 펼쳐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늘 들어보시면 코칭 참 좋은 거구나, 이런 느낌 받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상담과 코칭을 이제 같이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된 데는 사실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거든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상담과 코칭 양날개로 날자, 이렇게 했어요. 상담, 제가 처음에 상담사로 출발을 했죠. 기독 상담사로 출발을 해서 나름 기독 상담사로서 정말 이제 감독이 됐으니까, 그래서 기독 상담사를 양성하는 위치에까지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기독 상담이 참 깊이가 있고 좋고 실존적인데 뭔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뭔지 구름 잡는 것 같고 애매모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깊이는 있는데, 말하자면 방향성을 정하고 뭔가 소망을 가지고 이러는데, 이 사람의 삶까지, 행동 실천까지 이끌어내는 데는 뭔가 방법론상으로 부족함이 있다라는 그런 갈급함을 느끼고 있을 때 어떤 영성이 깊은 사람으로부터 코칭을 소개받게 됐어요. 2013년이었어요. 2013년에 코칭이라는 게 뭐지? 그러고 이제 들어가 봤는데, 그분이 저한테 코칭을 전달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칭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한 전략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가 솔깃하면서 무슨 소리일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신단 말이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코칭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 안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바로 그 애매모호한 기독교 상담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코칭이 그걸 제공해 주었어요. 오늘 들어보시면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것 같고요. 상담과 코칭 양날개로 날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상담사예요. 오른쪽 날개를 잘 쓰고 있었죠. 그런데 코칭을 제가 배움으로 인해서 양날개를 정말 달고 정말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치료가 너무너무 더 효율적이 됐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저는 가족치료사예요. 그래서 개인 상담을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넓게 봐요. 개인 문제를 개인의 것으로만 보는 건 개인 상담사들이 하죠. 정신분석적으로 깊이 들어가요. 그러나 가족치료사는 개인의 문제는 둘러싸고 있는 가족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봐요.
그런데 코칭은 가족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를 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담과 코칭, 이것은 이미 연세대학교에서는 상담, 목회 상담 학과였다가 상담 코칭 학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상담 코칭 같이 가겠다는 거죠. 연세대학교에서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칭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학교의 경영학과에 자리 잡기도 하고 심리학과에 자리 잡기도 하고 하면서 또는 코칭 학과가 따로 생겨나기도 하면서 대학원에 이제 코칭 학과가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상담과 코칭 같이 갈 거고 이거를 다 같이 이제 하게 되면 더 그 치료, 조력이 파워풀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원래 코칭이라는 코치는 어원이 이거예요. 마차. 그죠? 이거는 사실은 코치 핸드백의 로고예요. 근데 너무 저 마차 모습이 멋있어서 제가 여기다 따왔거든요. 마차는 뭐냐면 이동수단이죠. 어디에서부터 목적지를 두고 가게끔 하는 교통수단인 거예요. 코칭은 바로 그런 걸 담고 있어요. 코칭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목적을 두고 그것으로 향해 가는 것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코칭. 그런데 우리는 코칭이라는 것을 스포츠에서 많이 들었죠. 그동안 스포츠 코치. 그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나왔는데 지금은 이 코칭이 이제 일반으로 확산이 되면서 별별 코칭이 이제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따 아마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칭이 뭔가, 아까도 기독교 상담은 뭔가 정의를 얘기했듯이 코칭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는 한국 코치 협회라는 게 있어요. 거의 10,000명에 달하는 코치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거기에서 정의하기를 코칭은 개인과 조직의, 여기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있죠. 말하자면 어떤 사회 체계, 기업, 교회, 학교 이런 조직을 말해요. 개인과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최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평적 파트너십이다 그랬어요. 역시 파란 글씨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개인에게도 조직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잠재력. 이걸 일단 극대화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최상의 가치, 목적이 있겠죠. 그걸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어떤 관계로 도와주냐면 수평적 파트너십이에요. 아까 기독상담에서도 전문가와 문제 있는 사람 구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수직적 구도가 아니고 수평적으로 친구인데 여기서도 수평적 파트너십 같이 간다는 거죠. 이게 코칭의 정의예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코칭은 고객이 상담에서는 내담자라고 부르지만 코칭에서는 고객이라고 불러요. 클라이언트예요. 고객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 방법을 찾고 그를 위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치와 고객 간의 대화 프로세스다 그랬어요. 자, 여기 목표가 나왔죠? 고객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방법을 찾는데 우리가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그를 위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치와 고객 간의 대화 프로세스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법을 스스로 찾기 때문에 누가 강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행력이 높아져요. 실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코칭이란 뭐냐면요. 대화 프로세스예요. 어찌 보면은 상담도요. 대화 프로세스죠. 상담도 얘기를 하면서 푸는 거잖아요. 코치도 이야기를 하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과 코칭이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어디에서 만나는가 이런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자, 그러면 코칭이 있고 여기도 크리스찬 코칭이 있는데 코칭에서는 그 목적이라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에요. 그죠? 내가 인류대학을 가기 위해서 기업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라면 크리스찬 코칭에서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에요. 비전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코칭은 역시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고객과 코치가 함께하는 대화 프로세스다. 대화로 풀어나가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는 거고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적이고, 우리의 변화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변화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변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크리스찬 코칭은 그 밑에 철학을 깔고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다. 역시 고객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는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살아간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선택은 네가 하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게 굉장히 이제 코칭에서 그 사람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철학이거든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누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곳을 가는데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간다. 이런 이제 선택하는 주체, 이것을 강조해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 코칭에서는 역시 그 길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고 함께 할 때 더 큰 힘을 낸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상담 안에 있는 철학이나 크리스찬 코칭 안에 있는 철학이나 사실은 같구나. 이거 둘이서 합의해서 만든 건 아닌데 역시 그죠? 기독교적인 마인드에서 나온 철학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한한 존중이, 이 고객에 대한 무한한 존중이 이제 여기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랬어요. 상담사를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상담사 중에 최고, 코칭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코치 중에 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코칭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해요. 우리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답을 스스로 발견해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코치들은 질문만 던진다. 이게 그들의 기술이거든요.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우리의 질문에 힘입어서 생각이 확장되고 그리고 답을 하려고 생각하는 가운데 해결책이 떠오르고 이렇게 되면 그 해결책이 내가 제시한 게 아니라 그가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한번 보라는 거죠.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지,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질문을 하시는지, 성령께서는 얼마나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의 의식을 확장시키는지, 모든 선지자, 예언자, 사사들이 얼마나 좋은 코칭을 했는지, 이러면서 이제 코치들은 성경 속의 코칭을 막 예로 들어요. 여기 몇 가지 성경 속에 나오는 대표적인 질문들을 제가 뽑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나오자마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죠?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숨어 있는 아담을 부르시는 거죠. 코칭은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기도 해요.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이거기 때문에 항상 정체성을 묻는 질문을 많이 하셔요. 가인에게도, 그죠?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한 짓이 뭔지 너 지금 알겠느냐? 물으시는 거죠.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에게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물으셔요.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그동안 사람들을 속이고 얄팍한 속임수로 살아왔던 너는 누구냐? 이걸 물으시는 거거든요. 엘리야에게도 그죠? 대단한 바알 선지자들 다 이기고 그리고 탈진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우울해 있을 때 네가 아직도 할 일이 있는데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네가 할 일을 발견하라라는 거죠. 이사야에게도 내가 누구를 보낼고 물으셔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부활하시고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죠? 또 사울에게도 바울에게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무수한 질문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코칭적 어프로치를 하고 계시다. 예수님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코칭이 왜 좋은가? 코칭이 굉장히 파워풀해요. 코칭의 효과는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답을 주지 않아요. 코치들은 스스로 생각하게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요. 그래서 정말 공부 못하는 아이가 왔어요. 그러면은 공부 못한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뭐 사람 취급 못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운동을 잘해요. 혹은 노래를 잘 불러요. 미술을 잘 그려요. 그러면은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도 공부를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자기가 괜찮은 아이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코치가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 부딪혔으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코치,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그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그 자신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그가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가 그 해결책을 발견해낼 수 있도록 찾아가게끔 도와줘요. 그래서 상당히 인내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알 수 있게끔 도와주죠. 그리고 사람들은 행동을 할 때 외부에서 강요를 하고 외적 통제를 하면 아무리 밖에서 동기를 부여해도 주인의식을 갖지 않으면 그거를 안 하게 돼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내가 왜 하나, 우리 엄마 때문에 한다,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코칭을 통해서 이 아이가 꿈을 갖게 되면요, 이 공부는 내 꿈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라는 삶의 주인의식을 갖게 해요. 그래서 코칭은 그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나게끔 하는 것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보세요.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죠? 스스로 어떻게 하면 되겠네 하는 방법을 찾았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실행에 대한 의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가기 때문에 실천력을 높여준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방향 잘 제시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물론 상담 안에도 실행력을 높이는 그런 방법론은 있어요. 현실요법이나 행동주의나 이런 것들, 전략주의, 이런 접근을 하면 사람들이 행동을 바꿔요. 그런데 이게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고 밖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코칭의 효과는 스스로 자기가 하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높아지고 이 실천력이 잠깐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지속되고, 그리고 목표를 가다가 난관이 있어도 그걸 뛰어넘는 힘이 생겨나요. 내가 주인의식이 생겼고 내가 선택한 거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칭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랬죠. 코칭이 사회를 바꾸는 전략이래. 어떻게 해서 그럴까? 바로 이거예요. 코칭은요, 리더십 교육이에요. 어느 조직이 변화라고 생각하면요, 기업이 변하려면 대표이사가 변해야 돼요. 교회가 변하려면 목회자가 변해야 돼요. 학교가 변하려면 교장 선생님이 변해야 되는 거죠. 꼭 교장 아니더라도 교장, 교감, 선생님까지 변해야 학교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코칭이 바로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이에요. 리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대화 프로세스라고 했는데 친구같이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간다 그랬어요. 지금 어떤 선생님이 어떤 아이를 코칭한다고 한번 해보시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부 못하고 지질이 학교에서 그냥 하위에 있는 아이예요. 근데 선생님이 얘를 놓고 코칭을 하는데 어떻게 코칭을 하냐면 수직적으로 코칭하지 않아요. 얘를 딱 존중받아야 할 인간으로 놓고 이 아이 안에 잠재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얘가 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서 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프로세스이긴 한데 리더의 대화가 바뀌는 거죠. 선생님의 대화가 바뀌고 엄마의 대화가 바뀌고 목회자의 대화가 바뀌고 사장의 대화가 바뀌면 신바람 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새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은 훈련을 통해 형성된다.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큰 센터를 경영하고 있어요. 다음 상담 코칭 센터라는 센터를 경영해요. 거기에 직원이 4명 있어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죠. 근데 정말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젊은이들이 아니에요. 정말 당연히 뭐 칼퇴근, 칼출근 이거 당연하고요. 연차 뭐 이런 거 꼬박꼬박 다 챙기고요. 그리고 일은 하는데 비록 월급은 작아도 그 안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일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어야 되고 내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될 때 이 직장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평생 직장의 개념은 없어요. 그냥 옮기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리더들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옛날의 리더십 갖고는 젊은 세대를 통솔할 수 없게 되고 길러놓으면 얼마 안 돼서 이직하고 전직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표들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들에게 만약에 코칭적인 리더십을 가르쳐서 새롭게 변화될 수만 있다면 리더들도 너무나 쉬워질 거예요. 리더들이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절에 대표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들 꼬박꼬박 월급 주기 위해서 너무 힘들고 밤잠을 못 자는데 저것들은 꼬박꼬박 돈 받아가면서 시키는 거 안 하고 그냥 지멋대로 한다. 이러면서 이제 힘든 거죠. 근데 밑에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사장이 너무 일방통행을 하고 우리 의견을 묵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둘 다 손해보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만약에 그 사장님이 바뀌어서 코칭적인 리더십, 코칭적인 대화를 할 수 있으면요. 코칭적 리더는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부하 직원들 안에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일단 믿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서를 이 사람들의 능력에 맞게끔 배치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대화 가운데서 수평적으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들에게서 방법론을 끌어내요. 그럼 이들이 내가 내놓은 방법론을 사장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내가 신바람 나서 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코칭을 기업에 도입했을 때 성과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이제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의 유수한 대기업에서는 다 사내 코치를 가지고 있든지 외부에서 코칭을 들여서 코칭을 해요. 그리고 특히 누가 코칭을 받냐면 CEO, 그죠? CEO 코칭, 그다음에 임원진, 그다음에 중간 관리급 이런 사람들이 코칭을 받아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거죠. 이제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한다. 새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은 훈련을 통해 형성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리더냐면요. 새 시대의 리더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지니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되죠. 자기 혼자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팔로워가 안 따라와 주면 그건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리더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리더라고 정의해요. 그러니까 부모도 아이에게는 리더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리더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리더고 대표는 그죠? 부하 직원들에게 리더예요. 근데 이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으로 미쳐져서 그들이 나를 따라와야지 리더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의 리더는 과업 중심이어서는 안 돼요. 태스크 오리엔티드가 아니라 퍼슨 오리엔티드, 사람 중심의 리더십.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또 타인의 개성, 창의성, 자율성을 존중하는 리더십이에요. 내가 존중받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거기 안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속에 뭘 잘하는지 뭐가 독특함인지 이거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타인의 잠재력과 자원을 발견해서 활용하는 리더십 끌어내줘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옛날에는 내가 막 시켰어요. 근데 그들이 안 따라왔어요. 그래서 대표가 너무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각자 맡기고 알아서 하라 그랬더니 엄청 자기네들이 막 신바람 나게 일해요. 그러면 대표가 힘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표도 좋고 부하도 좋은 이게 이제 코칭적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이 코칭 리더십은 시대의 문화적 요구와 표현 양상에 민감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 따라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탁월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발적인 협력을 얻어내요. 이런 게 이제 코칭 리더십인데 이것을 교육하는 것이 이제 코칭 교육이겠죠. 그래서 코칭의 영역은 이렇게 다양해요. 제가 어딜 가나 이제 코칭이다 그랬는데
비즈니스 코칭, CEO 코칭, 팀 코칭. 이건 기업 세팅에서. 학습 코칭, 진로 코칭, 강점 코칭. 이런 건 학생, 학교들. 자녀 양육 코칭, 감정 코칭. 이건 가정에서 부모들. 의사소통 코칭, 대인관계 코칭, 생애 설계 코칭, 경력 코칭. 이런 것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은퇴 후에 내가 뭘 할 건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새로운 진로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뭐 아트 코칭, 창조성 코칭 이런 것들은 뭐 연주하는 사람들이 연주할 때마다 떨려. 그러면 이제 이들에게 힘 실어주는 뭐 이런 거. 대학 같은 데서는 논문 지도 코칭, 책 저술 코칭, 또 이런 신앙에서는 영성 코칭. 이렇게 이제는 뭐든지 거기다 코칭만 붙이면 코칭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실제로 코치들이 다 제각기 독특한 자기 분야를 살려서 기업에서 임원이었던 사람은 은퇴 후에 비즈니스 코치가 돼가지고 기업을 코칭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영역을 살려서 코칭으로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코칭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상담과 코칭이 어디서 만나는가? 아까 양날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상담과 코칭. 이 책, 이거는요. 저기 가운데 보면 코칭 바이블, 게리 콜린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게리 콜린스라는 그 상담사이면서 코치. 이분은 70이 됐을 때 코칭을 만났어요. 그래서 코칭을 만나가지고 그 이전까지는 상담계에서 기독교 상담계의 거장이에요. 기독교 상담학 시리즈를 몇십 권이 되는 책을 편집을 맡을 정도의 대학자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차례 오셨어요. 70세 때 코칭을 만났어요. 어떤 친구로부터 코칭을 소개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설계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코칭을 활용해서 그 청년들을 세워나가는 사역을 하면서 그분이 코칭에 대한 이름도 거창하죠. 코칭 바이블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상담과 코칭의 거장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상담과 코칭은 이렇게 만난다라고 얘기한 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담은 사람들을 도와서 문제 영역에서 벗어나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해되시죠? 문제 영역에서 벗어나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런데 코칭은 사람들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의 성취감을 맛보도록 돕는다. 좀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상담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과거를 다룬다. 그런데 코칭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에 가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한다. 코치의 과제는 아래 눈금자, 어딘가에 위치한 사람을 만나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 제가 밑에다가 화살을 쭉 그려놨어요. 파란 화살표요. 자, 왼쪽에 마이너스 10에서부터 오른쪽에 플러스 10까지 있죠. 가운데 0, 0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상담 사역은 어떤 거냐면 고통 중에 상처 중에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마이너스 10 상태에 있는 사람을 쭉쭉쭉쭉 회복되게 해서 0까지 적어도 오게 하는 사역이다라는 거죠. 물론 상담이 그 이상으로 가요. 그러나 여기까지가 상담이 해야 될 일이라면 이제 이 사람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두 발로 설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 목표를 정하게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코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쉽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이 과연 마이너스 영역에만 있을까? 아니면 플러스 영역에만 있을까? 어떤 부분은 마이너스 영역에 있고 어떤 부분은 플러스 영역에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같이 가야 돼. 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 사람을 뭐 0까지만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코칭이 맡아서 또 가게 하고 아니잖아요. 어떤 내담자가 한 사람 오면은 고통의 영역에 있는 것을 끌어올리겠죠. 그런 다음에 코칭으로 그 사람이 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죠. 실제로 상담 안에 최근에 나오는 접근법들은 해결 중심 치료나 이야기 치료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코칭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코칭도 제가 참 코칭계를 들어갔어요. 2013년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코치들의 프라이드가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코칭이 들어온 지 단 20년밖에 안 됐고요. 미국에서 코칭이 시작된 거 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상담에 비하면 역사가 또 훨씬 짧은 거죠. 그런데 코치들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네들 상담사들은 엄청 돈을 많이 들이고 엄청 긴 기간 동안에 공부해가지고 15% 정도에 달하는 고통받는 자들을 상담해주면서 애써서 상담하고 상담비도 조금 받지만 우리들은 85%의 건강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코칭을 해가지고 코칭비도 엄청 받고 코치 되는데 시간 별로 걸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고 생각하니까 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코치들 중에도 자격이 쭉 있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이제 유수한 코치가, 경험 많은 코치가 있는데 이 경험 많은 코치일수록 결국은 상담을 공부하러 오시더라고요. 코칭의 뿌리는 상담이에요. 상담이 뿌리를 엄청 깊게 가지고 있는 데서 거기서 나온 열매가 코칭이다. 어쩌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칭은 그 대신 상담에서 좋다는 것을 쏙쏙 뽑아가지고 방법론화했어요. 그러니까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공부한 사람이 그 위에다 코칭을 공부하면 아주 쉬울 뿐만 아니라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코치들은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냥 방법론을 익힘으로써도 효과를 낼 수 있고 그거보다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이해를 하려는 분들은 상담을 공부하면 도움이 되겠죠. 코칭을 하다가 건강한 사람인 줄 알고 목표를 향해서 막 데리고 끌고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고 과거의 상처가 엄청나요. 그러면 상담적인 어프로치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상담과 코칭은 딱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차이가 있다는 건 아시겠죠? 여기 표에 있어요. 상담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갈등, 불안, 영적 싸움, 우울증, 분노와 같은 감정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요. 그런데 코칭은 성취, 성과 향상, 팀 세우기, 비전 설정, 직업적인 성장, 목표와 꿈에 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그죠? 문제 중심, 해결 중심이죠. 그 다음에 상담은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회복시켜요. 고치려고 들어요. 코칭은 목표를 도달하도록 성장을 시켜요. 상담은 과거 문제의 원인을 알아내서 치유와 안정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코칭은 현재와 미래, 가능성, 목표에 도달하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 꿈을 현실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코칭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긍정심리학의 토대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상담사인 제 입장에서 본다면 먼저 상담의 뿌리가 깊은 제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상담 안에는 코칭이 갖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단지 코칭이 아주 전략적으로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 그 차이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 볼 만한 거죠. 그 대신 어떤 현장에서 내가 내 삶 속에서 활용하는 그 활용도는 코칭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코칭 교육을 펼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선한 영향력,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이제 유용한 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이 표가 참 좋은 표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바로 이제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상담, 코칭, 컨설팅 요거 세 개만 좀 비유하려고 해요. 가장 큰 원 세 개인데요. 지금 축이 있는데요. 저기 세로 축은 asking questions, giving answers예요. 뭐냐면 질문을 한다죠. 위는 밑은 답을 준다예요. 그 다음에 가로축은요. client as expert, you as expert예요. 뭐냐면 왼쪽은 고객이 전문가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이쪽은 치료하는 내가 전문가라고 보는 시각이에요. 이 두 이제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코칭은요. 어디에 있냐면 어떤 사분면에 있냐면 클라이언트가 엑스퍼트예요. 내가 답을 아는 전문가가 아니라 고객이 답을 알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요. 그죠? 그래서 asking questions, client as expert. 거기에 코칭이 있어요. 근데 상담하고는 뭐가 약간 다르냐? 보면은, 그죠? 질문을 한다라는 건 똑같아요. 상담사도 질문을 던지면서 상담하거든요.
그래서 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한다라는 점에서는 일치하는데 상담사는 그래도 내가 전문가지 이런 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조금 더 답을 줄 때도 있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비유를 할게요. 컨설팅. 왜냐하면 사람들은 코칭과 컨설팅을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업에 들어가서 코칭을 하는 것을 기업을 컨설팅하는 것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컨설팅하고 코칭은 정말 극과 극이에요. 컨설턴트는요, 기업에 들어가면 일단 기업을 분석해요. 그래가지고 기업이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석 보고서를 써가지고 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분석을 해서 답을 주기 때문에 giving answers 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네가 전문가죠. 그러니까 코치하고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과 코칭은 다르다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다른 거는 설명하면 복잡한데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코칭이 방법론이다. 무슨 뭐 리더가 부하와 대화하는 기술을 바꾸면 뭐 기업이 바뀐다. 막 이러면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결국 코칭 방법론은 다름 아닌 대화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화 기술 코칭 교육을 배우고 나면 대화 기술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만해져요, 관계가.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고 따라오고. 그러니까 그냥 배워볼만 하는 거죠. 코치가 되지 않더라도 이 기술만 배워도 도움이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어떤 사람의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체계를 말해요.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 근데 이게 그냥 세상을 보는 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 타인을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그림에 제 눈의 안경, 그래서 빨간 선글라스를 낀 남자와 파란 선글라스 낀 남자 얼굴을 두 개 그려놨죠. 뭐냐면 빨간 선글라스를 낀 사람은 세상을 빨갛게 보기 때문에 저 하얀 벽이 빨갛게 보인다는 거죠. 파란 선글라스를 끼면 또 마찬가지로 파랗다는 거죠. 그러고는 둘이서 저 벽이 빨갛다 파랗다 이렇게 우긴다는 거죠. 그죠? 제 눈의 안경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좌우되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누가 나를 우러러 봐주고 남들보다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크리스찬의 패러다임은 다르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산법은 어쩌면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다른지 그저 산상수훈을 보면은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코치가 제대로 된 코치가 되려면 아까 상담사도 제대로 된 상담사가 되려면 내담자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코치들도 물론 코치의 철학 안에 크리스찬 코치의 철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고 하면서도 과연 내 아이와 대화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나? 우리 부하 직원하고 내가 월급 주는 직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고 대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요. 어른들은 윗사람은 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옳다. 이 패러다임을 바꿀 때에만 코치는 코치다워져요. 그래서 코칭을 잘 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뭐냐면요. 일단 우리는 다 내 생각이 옳다. 내 방식이 제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부부가 결혼을 해도요. 처음에 기선 잡기를 하고 파워 스트러글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저 남편을 아내가 자기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둘이 막 밤새도록 싸우는 거죠.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럴 때 아니 내 생각은 옳다고 난 생각이 되지만 어디 한번 들어볼까? 우리 안에 뭐라고 하는지, 우리 아이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내 방식이 제일이다에다가 일단 의구심, 퀘스천 마크를 달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 이 세상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어. 우리 아이와 나는 내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요즘 시대에 정말 여러분의 자녀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안다고 자신할 수 없을걸요? 정말 모르는 게 많은 거죠. 직업의 세계만 해도 우리는 내가 너보다 많이 살았기 때문에 판사, 변호사, 의사 그게 최고지. 세무사, 회계사 최고지.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아이들은 그런 고리타분한 직업을 내가 왜 갖겠나 이렇게 하면서 다른 것을 꿈꾸거든요. 오히려 그죠? 뭐죠? 방탄소년단 막 이런 애들이 막 그냥 전 세계를 주름잡는 걸 보면 아이들은 오히려 그런 꿈을 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잡에 있어서도 다른 관점이 있다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 일단 퀘스천 마크를 달고 그 다음에 다른 관점이 있겠지? 수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 부부가 싸우는 것도 그래요. 이 사람의 욕구가 다르고 이 사람의 욕구가 달라요. 이 욕구라는 것은 전혀 옳고 그른 게 없어요. 이 사람에겐 자유의 욕구가 있고 이 사람에게는 안정의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계속 정시에 집에 들어오라고 다구쳐요. 남편은 자유로움을 원하기 때문에 친구 만나기를 원해요. 이거를 옳다 그르다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 욕구는 인정하되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론을 타협을 해야 돼요. 수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만 있으면 윈윈의 방법론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제 호기심이 생기겠죠. 그래, 그렇다면 상대방의 생각은 무엇일까?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은 무엇일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때 코칭 스킬이 작동돼요. 그러니까 코칭 스킬이라는 것은 결국 대화 스킬인데 대화 스킬이 나오기 전에 이거 나는 옳지 않을 수도 있어.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발상의 전환이 먼저 선행돼야지만 코칭은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존중하고 있는가? 우리 부하 직원을 그렇게 존중하나? 결국은 뭐냐면 고객에 대한 무한 존중이 있지 않으면 코칭은 안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객에 대한 무한 존중. 이것만 된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은 그죠? 막 맹수와 연약한 동물이 같이 있고 그죠? 어린아이와 뭐 막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생각이 다른데 같이 갈 수 있는 거. 코칭은 그걸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대화 코칭 대화를 얘기하면서 항상 이제 제가 학기로 강의를 한다면 코칭 대화 기술을 얘기하고 코칭 대화 모델이라는 걸 얘기할 거예요. 근데 대화 기술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뭐 의사소통 훈련이나 상담 대화에서 배우는 것처럼 기본적인 대화의 기술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화가 코칭 대화로 되면 뭐가 달라져서 코칭 대화냐? 이것만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조금 후에는 코칭 대화 모델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코칭 대화인데 제가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쭉 읽겠어요. 그게 코칭 대화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일반 대화의 차이를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자, 코칭 대화는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코칭 대화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말하도록 초대해요. 네가 얘기해. 그죠? 그 다음에 코칭 대화는 상대 이야기를 끊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가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 다음에 코칭 대화는 절대로 답을 내라고 재촉하지 않아요. 답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기다려줘요. 코칭 대화에서는 내가 상대방을 평가해요. 그렇지만 일반 대화에서는 내가 상대방을 평가하지만 코칭 대화에서는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게 해요.
상대에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다음에 일반 대화에서는 표정 같은 거 잘 관찰하지 않는데 코칭 대화에서는 들을 때 엄청 상대방의 표정을 관찰해요. 그 사람의 감정을 캐치하기 위해서죠. 코칭 대화에서는 질문을 해도 한 가지 패턴으로 질문하지 않고 질문이 다양해요. 코칭 배운다는 것은, 코칭을 한다는 것은 질문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코치 시험 볼 때 질문 툴 가지고 공부를 하고 코칭계에 들어갔더니 코치들이 던져야 하는 질문 3,000개의 목록이 떠돌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래서 그 질문을 연습해요. 그래서 질문으로 이제 답을 끌어내는 거죠. 일반 대화에서는 논리를 따지는데 코칭 대화에서는 감정을 존중해요. 일반 대화에서는 전부 알고 있는 척해요.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코칭 대화에서는 답을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척해요. 왜요? 상대방이 답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일반 대화에서는 답을 주지만 코칭 대화에서는 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힌트만 줘요. 일반 대화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인정을 한다고 해도 그걸 전하지 않아요. 인정을 아주 안 해요. 근데 코칭 대화에서는 엄청 인정을 하고 그걸 전달해요. 격려를 많이 해요, 코칭에서는. 그래서 취업업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상대의 실수를 일반 대화에서는 질책하는 기회로 삼고 비난하지만 코칭 대화에서는 실수했을 때 좋은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줘요. 일반 대화에서는 약점을 지적하지만 코칭 대화에서는 강점을 인정해요. 일반 대화에서는 이거 해 하고 지시하고 말로만 끝내지만 코칭 대화에서는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행해줘요. 그래서 성취할 수 있도록. 일반 대화에서는 왜 그랬냐라고 why를 강조하지만 코칭 대화에서는 어떻게 할래 이거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보면 뭐 좋은 거 이쪽에다 다 갖다 놨네 뭐 이런 느낌도 있으시겠지만 코칭의 그 기본 패턴이 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아쉽지만 대화 기술을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른쪽처럼 대화만 하면 좋은 엄마, 좋은 선생님, 좋은 상사 되는 것은 뭐 쉽다는 거죠. 결국은 사람은 소통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제 정말 이제 코칭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 독특함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대화 모델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코칭은요, 예를 들어서 1시간 대화를 만약에 코칭을 한다 그러면은 코치가 머릿속에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설계도를 갖고 있어요.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 모델을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 봐야지 여러분이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grow 모델이다. 그럼 이게 이제 대화 모델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알파벳으로 첫 자를 따가지고 외우기 쉽게 이런 뭘 만들기를 좋아하죠. 그죠? 우리도 예전에 무슨 조선 왕조 외울 때 태종태세, 문단세 뭐 이러면서 외웠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앞 글자를 따가지고 grow, 그리고도 그 말이 뭔가 좋은 의미를 갖는 그런 단어를 해서 외우기 쉽게 모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결국 4단계로 지금 대화를 풀어나가라 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건데요.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코칭 대화 모델인데 코칭 대화 모델이 뭐냐? 즉 지도예요. 설계도 혹은 GPS,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는 GPS 있잖아요. 우리의 머릿속에 지도를 딱 가지고 있고 설계도를 딱 가지고 있고 어떤 GPS가 있으면 코치가 대화를 할 때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칭 대화는 상담 대화도 마찬가지지만 수다 떠는 대화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2시간도 얘기할 수 있고 수다 떨 수 있어요. 근데 코칭 대화는 짧게 대화하는데 짧은 동행인데도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을 정도의 효과를 내요. 그거는 코치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길을 잃지 않고 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코칭 대화 모델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코칭 세션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대화 모델이에요. 오늘 제가 2가지 대화 모델을 소개할 거예요. 코칭 대화 모델은 앞으로의 단계를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요. 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음 단계로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렇게 나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치가 되려면은 코치 시험을 볼 때도요, 이 대화 모델을 익혀야 돼요. 그래서 50시간, 100시간 실습을 해가지고 전화로 시험을 보거든요. 코칭은 참 상담하고는 다른 문화로, 왜냐하면 굉장히 글로벌하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하고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상으로 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들은 텔레로 화상으로 코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도, 코치 자격 시험 볼 때도 전화로 봐요. 심사위원 2사람과 시험 볼 사람 2사람이 접선을 해요. 넷이서. 그래서 둘이서 서로 코칭하는 것을 시간을 정해놓고 딱 하고 심사위원들이 전화로 듣고 코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수리파, 대화 모델을 정말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는 이 다음 단계로 가야 되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15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확하게 이 과정을 다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숙지를 한다면은 수리파, 익힌 다음에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코칭 대화 모델인데요. 제가 2가지 모델만 소개를 할게요. 이게 대표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grow 모델인데요. 이 grow 모델을 상징하는 그림을 제가 또 뒷장에다 놨어요. grow. 왼쪽에는 도토리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커다란 뭐 참나무겠죠, 아마. 나무가 있어요. 이 도토리가 성장을 해서 저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코칭에서 이제 주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직 잠재력이 뭔지도 모르는, 그죠? 사람들 안에는 그런 도토리와 같은 잠재력이 있는데 뭐가 될지 모르는 거죠. 씨앗만 봐서는. 그런데 그걸 발견해서 뭔가를 이루어 나갈 때 저런 큰 나무가 되게 한다. 뭐 이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grow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grow의 약자가 뭐냐면요. G는 goal이에요. 목표. 항상 이제 코칭에서는 목표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reality는 현실이에요. 지금 내 현실과 목표 사이의 갭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option은 뭐냐면 여기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이 있는가, 어떤 액션 플랜을 짤 수 있는가, 액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으로 갈 만한 의지를 이제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자, 이런 목표를 두고 단계를 이동하면서 대화를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그로우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는 미국 사람 위트모어라는 사람이 아주 코칭계의 대부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기본으로 저 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 틀 위에서 이제 다양한 대화 모델이 나와요. 그러나 기본 틀은 저것을 벗어나지 않아요. 자, 이거는 일반 코칭에서의 이제 대표적인 모델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모델은 인탭 모델인데요. in, 들어간다는 뜻이죠. 탭은 뭐예요? 영어로 똑똑똑 두드리는 거죠. 자, 이러면 크리스찬 코칭에서 저 모델이 이름이 저렇게 됐는데 우리는 어떤 그림을 생각하게 되냐면 저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그 사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소명의식, 콜링이 있는 거죠.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청하는 거죠. 자, 크리스찬 모델의 이름다운, 코칭의 모델다운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는 이는 뭐냐면 라포 형성이에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일단 코치와 고객 간에. 그리고 이제 코칭에 들어갈 준비,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갈 준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봐요. 관계 형성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 다음에 T가 이제 타겟이에요. 아까 grow 모델에서는 G, goal인데 여기에선 타겟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목표를 딱 정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원하는 상태가 뭔지 이걸 파악하는 게 2번째 단계예요. 그런 다음에 아까 option이라고 했던 대안들 수립하는 것을 여기는 A를 써서 action plan. 자,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를 누구와 언제 어디서 왜 뭐 어떻게 얼마나 많이 뭐 이렇게 OWE2H 이거는 그거예요. 이런 실행 계획을 세우고 기왕이면은 스토리가 있는 계획을 세워라. 내가 이걸 해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노래를 잘하는 아이다. 그러면은
얘가 꿈을 꾸는 거야. 나는 팬텀 싱어 같은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 카네기 홀에 쓰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면 그것을 위한 실천 계획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스마트로 점검한다라는 건 구체적인지, 측정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시간적으로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액션 플랜을 아주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세우게 되면 이제 방법론이 서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방법론이 쓴 다음에 계획만 열심히 세운 다음에 뭔가 해야 되겠다는 열정과 의지가 생겨나지 않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나를 돕는다는 이 기도가 더해지면, 그죠? 얘는 끝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이 아이에게 내적 동기, 이 사람 고객에게 내적 동기를 부여해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마지막에 코치가 같이 붙잡고 기도도 해주고 마치 소명의식을 발견한 사람에게 너에게는 이런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느낌으로 마치 파송하는 축복의 기도 같은 이런 기도를 하면서 크리스찬 코칭을 이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탭 모델인데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코칭은 질문으로 풀어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인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질문, 타겟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질문, 그 다음에 액션 플랜에서 쓸 수 있는 질문, 그 다음에 패션 앤 프레이에서 쓸 수 있는 질문을 두세 가지씩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코치들이 이런 질문을 고객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인 단계에서는 자 관계 형성 단계죠. 그러면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한 것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막 고객이 이게 감사했어요. 이게 행복했어요.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분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럼 그 감사했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제를 끌어내거든요. 또 이렇게도 해요. 이제까지 받아보셨던 칭찬과 인정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벌써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언제 칭찬을 받았었지? 언제 인정을 받았었지? 그럼 그 얘기하면서 기분이 뿌듯해지면서 자신감이 딱 생겨요. 그럼 우리 그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목표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주제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 단계에서는 이렇게 관계 형성을 하면서 처음 분위기에서부터 cheer up 이렇게 해서 기분 좋게 만들고 이제 대화를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원하는 것이 뭔가를 물어보는 거죠. 이게 목표 설정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워볼까요? 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울수록에 코칭이 성공을 해요. 목표가 흐지부지 애매모호하면 나중에 얻어지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우리는 크리스천 코칭이니까 이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부합이 될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걸까? 만약에 그 길로 가는데 지금 해결해야 할 그런 갭은 무엇일까? 이런 목표를 정하고 현실과의 괴리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예요. 이게 이제 단계별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액션 플랜을 세워야죠. 코칭의 강점은 뭐냐 그랬냐면 이제 목표 세웠으면 끝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그죠? 뭔가 부족함이 있어. 이 사람을 이 믿음을 실천으로까지 가게 해야 될 텐데 믿음을 행함으로까지 가게 돼야 돼. 이 사람이 발견한 소명의식을 정말 뭔가 이룰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난다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액션 플랜 이게 코칭의 꽃이에요. 자,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불렀다면 지금부터 무엇부터 하고 싶은가요? 이 무엇부터라는 첫 스텝. 목표는 그러니까 가야 할 저쪽 멀리 있는 고울이 아니에요. 종착 지점이 아니에요. 목표라는 건 항상 뭐냐면 오늘 이 세션을 마치고 내일부터 뭘 할 건지, 오늘 그랬으면 다음 주부터 뭘 시작할 건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뭘 할 건지, 그리고 그걸 언제부터 시작할 건지 아주 구체적으로 물고 늘어지거든요. 코치들은 집요해요. 그래서 목표를 아주 작은 걸로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를 할 수 있는 정말 작은 방법론을 끌어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연하게 큰 목표를 정하면 너무 막연해서 가질 못해요. 너무 크면은
나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주저앉게 돼요. 그런데 목표를 잘게 쪼개서 작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치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작은 것을 성공하게 하는 거. 그래야 그 다음 절차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마라톤에 도전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라톤 42.195km. 그죠? 그거 너무 힘든 거죠. 그래? 그러면 5km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5km 뛰어요. 5km 나름대로 숨은 찼지만 뛰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주는 10km. 이러면서 절차의 힘을 믿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걸 시작하겠냐, 무엇을 하겠느냐,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또 다른 건 없겠느냐, 집요하게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코치들은 and question, and 그리고 계속 방법을 끌어내게 만들어요. 내가 주지 않고 끌어내게 만들고 what else?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뭐 있어? 이렇게 해서 물어보죠. 그래서 액션 플랜을 작게 구체적으로 세워서 그렇게 언제 할래? 언제부터 할래? 그거 하는데 누가 도움이 되니? 그거 하는데 누가 방해가 되니?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 속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약속을 끌어내야 되는 거죠. 패션 앤 프레이가 약속을 끌어내는 거예요. 자, 오늘 대화했으면 그냥 끝내지 않거든요. 대화했는데 거기서 배운 게 뭐야? 느낀 게 뭐야? 너 실천할 게 뭐야?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너 할 마음 충분히 생겼으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 자,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은 무엇일까? 액션 플랜 세워놓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이 일을 하는데 힘이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이러면서 기독교 코칭다운, 크리스천 코칭다운이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 파송하는 기도에 힘입어서, 축복 기도에 힘입어서 난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느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절차의 힘을 믿으면서 이제 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크리스천 코칭의 방법론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 모델, 이게 독특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칭은요, 이제 정리합니다. 목회자와 교육자들을 위한 영적 리더십 훈련이 될 수 있다. 그죠? 좋은 리더,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이런 리더십 말고요.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동행하는 하나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이죠. 그 다음에 평신도 리더들을 위해서는 코칭적 의사소통의 훈련이 될 수 있어요. 대화 기술을 익히기 때문에 꼭 정말 뭐 내가 무슨 리더 이러는 엄마들 코칭 배워야 되죠. 그래야 자녀들에게 정말 자녀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그의 달란트를 발견해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게 하는 엄마,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 훈련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은사를 발견해서 적절한 역할 및 봉사부서에다 배정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들 안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고 어떤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 적절한 부서를 배정을 해서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교회가 얼마나 조화롭게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죠. 또 영적 성숙을 위한 경건 훈련 습관의 형성에 도움이 돼요. 우리는 경건 시간 갖고 싶고 영성을 형성하고 싶지만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스피리추얼 코칭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떻게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경건 훈련이 습관화되는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이제 행동으로 하는 믿음, 그죠? 우리가 믿음에만 머리로만 그치고 맨날 사랑을 외치지만 그게 안 되면 소용없는 거죠. 그리고 뭐 서원 기도하고 그랬지만 그것이 뭔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제 코칭이 그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과 이것을 손발로 가게끔 하는 그런 방법론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도 엄청 이제 코칭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동안에 많은 교회에서 이제 코칭 교육을 이미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연동교회도 앞서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이것을 이제 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좋은 툴을 가지고 삶을 정말 너무 좋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다. 제가 꿈을 꾸어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찬 코칭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또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 환란의 시대에 개인과 가정과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구체적 방법론이에요. 이것은 어떤 영성과 전혀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뜻과 위배되는 것은 더더욱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정말 구체적인 방법론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은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소망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의 평안과 사랑을 전할 자가 누구인가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이 오늘 제 강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들으시고 나도 저런 공부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속에 이런 두드림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콜링처럼 이번 강의가 들렸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공부하시는 거 좋죠. 그래서 연동교회에서 이제 이번 한 해 동안 할 수가 없어서 못하다가 그나마 이렇게 2시간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이제 학기에 코칭도 교육 들어가고 또 상담도 들어가고 그럴 때 망설이지 마시고 오셔서 이 좋은 하나님의 이 툴을 대인관계 툴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